퇴근하고 혼자 있는데요. 영상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준마입니다. 다들 퇴근한 시간이에요. 저 혼자 남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조용히 혼자 촬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네요. 오늘은 조명도 없고 뭐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혼자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주제예요. 이혼을 하실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보통은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아이예요. 아이. 그런데 아이 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무래도 재산이겠죠. 이혼을 하고 나서 남편하고 나하고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이냐,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볼게요. 이혼 소송에서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 혹은 상대방의 재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유재산이라고 하면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후에 뭐 나의 명의로 취득을 하였거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내 명의의 재산을 얘기를 합니다. 특유재산은 일단 반드시 주장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는지, 그리고 혼인 중에 부모님이나 그 외의 분들한테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게 있었는지. 일단 원칙적으로 법원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 분할을 하는데 대상이 아닌 거니까 재산 분할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특유재산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특유재산으로 재산을 그러니까 제외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유재산은 주장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A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배우자하고 혼인 기간이 한 20년 됐어요. 이랬을 때 이거 혼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인데요, 특유재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특유재산들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유재산을 주장을 하실 때에도 나의 혼인 기간이나 기타 정황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소득 유무랑 상관없이 반드시 기여도를 주장을 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혼인 중에 돈을 한 번도 번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가정주부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남편이 다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비도 줬고 했는데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내가 이 재산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기여한 건 없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집안일 했죠, 내가 아이들 키웠죠, 남편 내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뭐 나의 기여가 충분히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에 대한 나의 기여도는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럼 나는 나 혼자 돈을 벌었는데 이런 기여도는 전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에요. 이게 혼인 기간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 내가 만약에 혼인 기간이 좀 매우 길다, 20년씩 된다라고 하면 한쪽만 소득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준의 소득일 경우에는 기여도가 상당히 배우자하고 나뉘어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라서 뭐 1년에 연 소득이 뭐 몇십억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내 상대방은 가정주부다 라는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20년 정도를 살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5대5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소득이 나한테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에는 나의 기여도가 얼마나 상대방에 비해서 높은지도 첨예하게 주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인데 왜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의미가 있나요?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상은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주 1원 단위, 1%까지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준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폭행이나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판사님께서 기여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우리한테 기울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말은 즉 이 재산을 유지하는 데 내가 그만큼 더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양육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자녀의 양육자임을 주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게 두 사람이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거에만 목적이 있지가 않아요. 재산 분할에는 부양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자녀를 양육을 하고 앞으로 혼자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혼인 전하고 동일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한마디로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재산 분할 기여도에 반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법원에 내가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양적인 의미의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주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재산을 지키는, 더 많은 재산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 조언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상 이 4가지 조언만으로 재산 분할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많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저희는 재산 분할을 특화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뢰인 분들께서 최대한 많은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많은 재산을 받아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산 분할을 할 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만큼은 꼭 주장을 하시고 재산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